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최저임금 부담에 계산은 셀프. 무인 편의점 전국에 벌써 3,500곳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직원 대신 기계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4년 사이에 17배가 늘어났다. 현재 최저임금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비주를 같이 볼까요? 현재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각각 12,000원과 9,700원. 이 노사는 두 차례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2,300원에 달한다. 결국 노사 간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공익위원 중재안이 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 일단 이르면 13일에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올해 최저임금 10,000원이 좀 넘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건희 특혜 주장 민주당 전 양평 군수의 내로남불.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정동균 전 이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이 원안 종점에 땅 10,000제곱미터 정도의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군수 재직 때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 김건희 여사 특혜론 이대로라고 한다면 본인 이 정동균 전 군수도 특혜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권 역시나 양평고속도로 얘기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 변경안 주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주민들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갑자기 백지화가 됐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여권에선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이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네. 민주 오염수 편향 검증 그로시 IAEA 이 사무총장이죠. 안전위의 일본 상주입니다. 네, 지금 이 그로시 총장이 한국에 와서 2박 3일을 묵고 갔습니다. 그동안 90분 동안 이 민주당 지금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과 지금 같이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정부 후속 검증에 한국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민주당은 편향 검증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하기도 했다는 건데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황당병무청 판정 잘못해 보충력이 현역 복무. 네, 보충력을 해야 되는데 고도 비만인 4명 이럴 경우 이 보충력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현역으로 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은 만기 전역도 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폭포비주의보, 폭포비 아주 딱 맞는 단어다 싶습니다.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폭포비주의보, 수도권 등 오늘까지 최대 100mm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중부지방 지금 17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저희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뭘 다 뒤집어 쓰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돗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인데 어제 이 뚝섬 한강공원도 갑자기 폭포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돗자리 깔고 잘 놀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 뒤집어서 돗자리 우산을 지금 만들어서 비를 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기사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 장마비, 한여름 우박도, 우박 예고까지도 있습니다. 네, 한반도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거,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올 것이다라는 예보고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 같다. 오늘 수도권 첫 한여름 우박이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여기 밑줄. 1973년 이후 7월에 우박이 내린 사례는 총 3번입니다. 3차례다. 관측 지역은 모두 강원도로 속초, 강릉에서 발생을 했다. 수도권의 경우 119년간
한 번도 7월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수도권에 우박이 내린다고 한다면 119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우박이 내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굉장히 이만큼 대기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대형 기단이 내려온다. 내일부터 헤비급 장마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헤비급이면 지금까진 헤비급이 아니라 미들급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여기에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 티베트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가 중부지방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네, 결국 중부지방에 이 헤비급 장마가 좀 상주하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17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헤비급 장마 좀 잘 준비하셔야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를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전 군수 땅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엔 민주당 전 군수 땅이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매일경제가 공직자 재산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여기 밑줄 9일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정전 군수, 그러니까 이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를 얘기를 합니다. 정전 군수는 2021년 옥천면 일대와 양평읍의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총 1,889.75제곱미터 571평 등 농지 12피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정전 군수와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에 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정전 군수 일가가 양서면한 이 종점 인근에 보유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사실 어제 오후쯤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뒷 기사까지 마저 이어서 보고 얘기를 해보죠. 강하 IC는 만들되 종점은 원한대로 하자던 전 군수. 자기 땅 챙기려 했나? 라는 얘기,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여기 같이 보면 일단 민주당 정군수 내로남불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랑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 노선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도 같이 볼까요? 네, 일단 1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쭉 해서 요 위로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강화 IC를 여기다 만들고요. 그리고 2안은 강화 IC를 만들 때 약간 밑에 이쪽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가서 여기다가 2안을 만드는 거. 이게 1안과 2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원안은 요 가장 위에 쭉 올라가는 강화 IC가 없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안은 이걸로 지금 예타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전 양평 군수가 강화 IC를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종점은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이렇게 가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새롭게 좀 이 국토부가 추진을 해서 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 안은 이겁니다. 이 안. 쭉 가서 강화 IC를 여기다가 만들고 쭉 가서 여기다가 강상면에다가 최종 종점을 만드는. 근데 이렇게 보면 원래 있었던 곳이 종점으로 본다고 하면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 일가 토지가 여기에 있고요. 이 안으로 가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또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보면 김동원 의원님.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딜 가도 특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건데요. 예, 민주당에서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아니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특혜가 어느 쪽으로 튈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지금 저쪽의 핵심은
양서에서 네. 예, 강상 IC로 왜 옮겼냐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은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양서를 우선 진 겁니다. 네. 예, 양서에서 지금처럼 강상으로 옮기면은 약 2.2km가 더 늘어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1,800억에서 2,30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타라는 건 예비 타당성 확보함 아닙니까? 네. 비용과 편익을 고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강상 IC로 하면은 예타에서 이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서로 한 것은 예타를 감안한, 즉 전직 그 군수 자기 땅도 있을 뿐더러 네. 예타를 감안해서 일단 통과를 하고 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훨씬 더 국민이 많이 이 편익을 보고하는 지금 수정안이 좋더라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핵심은 그 특혜가 있냐 아니냐 여부가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했듯이 예타를 통과했던 안이 있습니다. 네. 그 원안. 원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 평가라고 해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험생이 시험 준비를 해서 예비 소집까지 어느 학교를 간 겁니다. 네. 갔다가 이 학교가 아닌가 봐. 다른 학교에 간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예타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노선을 했다가 그다음에 전략 영향 평가에서 다른 안을 제시할 때 적절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이런 안이 나왔던 자체 이거가 가장 큰 핵심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행정 절차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뀌었을 때 어떤 절차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따져야 되는 문제지 어디 누가 땅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도 또 하나 있는 거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야당이나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네. 갑자기 백지화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권한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백지화할 권한도 없고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일어난 자체가 국정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사실 백지화가 이미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지화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말씀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 이후에 좀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뭐 전 군수한테 특혜냐,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냐 뭐 이런 지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전 군수는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양평 군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희룡 장관은 노선 변경을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한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강화 IC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물려사오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침으로 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입니까? 네, 지금 직접 전 군수 그리고 현 군수의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는 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전면 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현재 군수, 현 양평 군수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볼까요? 네. 양평 주민들 IC 없는 원안 반대 야당 항의 방문. 아까 보신 현 양평 군수의 그 모습 민주당 당사 앞에서 또 이제 항의 방문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원기 의원님. 일단
전현 군수의 얘기가 뭐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전 군수도 강상의 아이씨나 나들목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신 언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차가 2015년부터 워낙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불효불급한 행동이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양서면으로 그러니까 원안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그 두물머리의 관광재와 환경정원 조성 그러니까 양평 주민의 어떤 편익과 관광에 대한 그 시너지를 유도했고 그게 네.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국토부가 아까 이용훈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원안을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의 김건희 여사님 일가의 땅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그 불성실함이나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사실은 전 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그 투명성에 대한 어떤 완벽한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네. 이후에도 지금 현재 갑자기 이 원안이 변경된 것에 대한 그 의혹 해소에 대해서 여당과 정치권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대통령실도 책임 있는 어떤 해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양평 군민들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된다고? 종점이고 뭐고 지금 다 사업 뭐 몇 억 들고 다 했는데 지금 첫삽 뜨려고 하는데 백지화가 됐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마저 볼까요? 네. 이미 혈세 20억 썼는데 국토부 대책 없다. 대통령실 국토부 소관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까는 이 주원규 의원님 말씀 중에 대통령실도 뭔가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밑줄을 좀 볼까요? 네. 지금 국토부 관계자는 9일 현재는 전면 백지화 발표가 유효한 상태다라면서 재추진될 경우 진행하던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국토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대통령실 입장도 있죠. 대통령실은 이날 이 고속도로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라고 공을 부처와 국회로 던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20억 혈세가 들어갔는데 국토부는 대책이 없고요. 대통령실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홍석준 의원님 네. 여의도에서 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지금 어떤 입장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거하고 또 결부해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원론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고 분명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기성전 어떤 김건희라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짝사랑에 기반을 둔 어떤 정치적 공세가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대선 전에는 뭐 줄리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후에는 뭐 빈곤 포르노 라든지 수많은 정치 공세를 했는데 이 많은 정치 공세가 다 허위 아니면 거짓으로 판명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죠. 자,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2021년 3월 달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가 민주당 군수가 하고 있었고 그 군수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지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좋아했는데 보니까 IC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C가 없으면 즉 진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네. IC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래 원한 대로 있는 곳에 이제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제 제시로 붙이는 그 안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강을 또 2개 건너야 되고 하니까 2번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직 군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수정안으로 됐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땅으로 결부시킨 게 기본적인 문제가 이게 IC가 있으면은 그 주변의 땅값은 오르지만 네.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은 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땅값 상승을 둔 어떤 목적을 둔 어떤 그런 어떤 의도는 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논리 따지면 또 그 부분에는 또 김부겸 총리 또 자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것을 결부시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정치적 공세다라고 좀 국민의힘의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양평 군민들이겠죠. 여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출구 전략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권 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주민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된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역대 있었나 싶을 만큼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결국 주민 투표를 검토한다. 약간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죠. 제가 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투표 지금 상황에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지금 딱 극명하게 좀 나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용호 의원님 X. 제가 NC상주 얘기했듯이 네. 행정행위의 절차의 문제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다른 식으로 변경할 때 적절한 절차를 수행해야 될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그걸 제시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백지화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한 겁니다. 백지화 안 하고 한다. 원안이든 어떤 대안이든. 그럼 백지화를 해서 책임지울 수 있는 사람인데 적절한 책임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아니라고 하는 건 꼼수입니다. 내용 자체를 잘못 다른 쪽으로 돌리는 꼼수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건 꼼수다. 출구 전략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원 의원님. 예, 사실은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기자 본능이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마침 지인이 그쪽에 살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하고 같이 몇 시간 동안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행정 이게 주민의 이익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이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제가 어제 쭉 그 취재를 한 그 상황에서 주민들의 그 이익이 걸린 문제는 약 한 75% 정도가 당연히 그 변경안 IC, JC 지금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강상으로 옮기는 거에 75%가 찬성을 할 것이다. 물론 뭐 아직 여론조사를 하기 전입니다만은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행정의 제일 목표는 역시 주민의 편익이다. 아무리 비용과 이런 것이 많이 들어도 주민투표, 여론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이 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뭐 OX로 지금 극명하게 좀 날렸습니다. 나뉘었는데 사실 이 사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